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의 가족들에게 별도의 휴가와 휴직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부터 시간당 10,000명 이상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정부 합동 점검을 시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필리핀과 태국 방문 뒤 지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이 동남아 여행자들에게 지카 바이러스 감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매개체의 숨모기에 물리거나 감염자와의 수혈 등을 통해 감염되는데 특히 임신부의 경우 선천성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 30년간 유럽 기온은 세계 평균의 2배 속도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지구온난화의 지역별 편차가 있는데 온난화가 가장 심한 지역을 유럽으로 평가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인도네시아산 실험약품 8종에서 부동액이나 브레이크 오일 등에 주로 쓰이는 유해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며 경고했습니다. 이 약품들은 올해 인도네시아에서 150명이 넘는 어린이가 급성 신장 질환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주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 복귀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규칙 위반으로 퇴출당한 사람은 명확한 절차가 마련될 때까지 계정 복귀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6,8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행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주일 전보다 11,000여 명 늘었고 2주 전보다 21,000여 명 증가했습니다. 다만 전날 대비로는 이틀 연속 감소했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46,841명, 해외 유입은 55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290명, 사망자는 41명입니다.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29,280명, 치명률은 0.11%입니다. 네, 질병관리청이 최근 필리핀과 태국을 방문한 뒤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며 동남아시아를 방문할 때 예방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지카 바이러스 감염된 숨모기에 물리거나 감염자와의 성접촉, 수혈 등을 통해 감염되며 3일에서 14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진과 발열, 결막 충혈, 관절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임신 중 감염되면 태아가 소두증 등 선천성 기형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세계 89개국에서 자생모기를 매개로 한 전파가 확인됐으며 동남아 지역은 모든 국가가 해당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인도네시아에 생산된 실험약품 8종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유해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약품들은 올해 인도네시아에서 150명 넘는 어린이가 급성 신장질환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WHO는 이들 약품에서 에틸렌 글리콜과 다이에틸렌 글리콜이 허용치 이상으로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원료들은 부동액이나 브레이크 오일 등 산업용으로 주로 쓰이는 재료로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WHO는 경고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유럽 기온이 세계 평균의 2배 속도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기상기구가 발간한 유럽 기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1년부터 2021년까지 유럽 기온은 10년마다 0.5도씩 올랐습니다. 이 같은 기온 상승의 여파로 알프스 지역의 얼음층 두께는 30m가량 줄었으며 그린란드에서는 해수면 상승이 빨라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WMO는 지구온난화의 지역별 편차가 있는데 유럽은 온난화가 가장 심한 지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특히 좁고 가파른 골목이 사고를 키웠다고 분석합니다.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곳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서 맞춤형 통제가 필요했다는 지적입니다. 윤성원 기자입니다. 비극의 현장, 이태원 참사 골목입니다. 먼 발치에서 바라본 골목은 좁고 깁니다. 가뜩이나 좁은 도로폭은 불법 증축 건물로 더 좁아집니다. 참사 현장에 들어갈 수 없어 인근에 있는 유사한 형태의 골목으로 이동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폭이 4m 정도로 굉장히 좁습니다. 성인 남성 5명이 나란히 걸으면 꽉 찰 정도입니다. 전문가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합니다. 좁은 골목에 몰린 인파의 규모를 따져볼 때 예견된 참사였다는 겁니다. 이제 1제곱미터당 한 7.12 정도 이상이 되면은 치사율에 가깝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대충 저희가 계산해 봐도 한 1평방제곱당 이제 한 10명 이상이 이제 군집 밀집도로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압사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골목의 경사도 역시 사고를 키운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 골목은 좁은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로 갈수록 경사가 꽤나 가팔라집니다. 기울기가 덜한 구간에 접어들면 사람들이 밀려 넘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이쯤에서 이제 밀림이 일어났겠죠. 밀림이 일어나고 항상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게 내려오다가 이제 평지가 되는 데서 모든 게 멈추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 밀려서 내려가다가 갑자기 이제 구배가 낮아지니까 거기서 이제 다 이제 넘어지게 되는 게 되거든요. 실제로 참사 당시 경사가 완만해지는 골목 아랫부분에서 인명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전문가는 또 경사진 골목에서 인파가 한번 밀리면 숨조차 쉬기 어렵게 돼 큰 피해로 이어진다고 분석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밀려서 내려가게 되면 이게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성인 이 안에서 1000여 명이 밀게 되면은 이 정도 보시면 이제 기자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보면 여성분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게 밀리게 되면 이제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안 되는 거죠. 사고 위험이 도사리는 골목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통제를 펼쳤어야 했던 이유입니다. 골목 자체를 넓히는 게 불가능한 만큼 인파를 분산하는 건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공중에 의한 이제 그런 눌림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 밀도를 낮추는 거고, 이 밀도를 낮추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사전 통제예요. 그 행사 통제를 해야 되는데 행사 통제가 전혀 없었다라는 게 이런 문제가 되고. 골목의 위험 요인은 돌발 변수가 아닌 얼마든지 예측 가능했던 상수였다는 점에서 미리 신경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두고두고 남는 대목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네,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회피하다 뒤늦게 사과했죠. 하지만 정작 시민들은 처음부터 먼저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진심 어린 사과,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쓴 손편지에 가득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참사 현장 바로 옆 이태원역 1번 출구에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희생자들을 기리는 마음이 담긴 물건들도 거리에 가득합니다. 시민들이 두고 간 꽃다발과 음식들 사이로 손편지와 쪽지들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붙어 있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시기 바란다. 명복을 빈다는 이야기 사이사이에 미안하다는 글귀들이 눈에 띕니다. 무엇이 그리 죄스러울까?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주지 못한 어른들이 그렇다는 편지도 많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뭐 신경을 썼으려니 이제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어른으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네요. 참사 현장에 있었는데도 더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쪽지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무서워서 이렇게 막 그냥 길을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했던 제가 너무 좀 바보 같고 구급대원분들 도와서 좀 못했던 그런 마음들이 너무 죄스럽고 미안하고. 서울광장 분향소에도 추모객들이 남기고 간 편지가 가득합니다. 한참 꽃피고 할 그런 나이에, 젊은 나이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서 여기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YTN이 추모 현장에서 만난 시민 한 명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국민입니다. 공무원들만 미안할 게 아니라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국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저 같은 나라에 살아서 어른이라서
더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시민들의 진심이 곳곳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종교계 애도 물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위령의 날 미사에서 희생자의 안식과 유가족의 평안을 기도했고 전국 사찰에서는 분향소를 설치하고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파란 하늘, 떨어지는 은행잎 아래 미사가 열렸습니다.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위령의 날 미사에서 신도들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그들의 영혼을 굽어보시어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천주교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용산 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했고 전국 성당에서 위령 미사가 진행됐습니다. 살아있는 저희에게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을 떠난 모든 이에게는 빛과 평화의 안식을 주소서. 전국 사찰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도 추모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신자들은 희생자의 극락 왕생과 남은 사람들의 아픔을 위로했습니다. 젊은 청춘들이 그렇게 많이 가서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승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저승에 가서 꼭 꽃을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원불교가 합동 위령제를 진행했고 조계종은 오는 4일 서울 조계사에서 위령 법회를 엽니다. 개신교계도 기도와 함께 추모 예배를 여는 등 종교계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 현장 유실물 센터가 오는 6일까지 서울 용산구 원효로에서 운영됩니다.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러 온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생존자도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낸 피해자도 끔찍했던 그날을 떠올리면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유실물 센터엔 참사 현장에 두고 온 물건들을 찾으러 온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누군가의 마지막 흔적일 수도 있기에 닿는 손길 하나하나도 조심스럽습니다. 구겨진 신발과 검게 그을린 옷가지를 보니 끔찍했던 그날이 떠오릅니다. 밀리고 밀려서 발은 바닥에 닿지 않았고 숨은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밀리다가 그 가운데로 갑자기 쏟아져서 저희가 글로 가려고 한 게 아니라 거기서 넘어지기 시작하면서 쓸려 내려갔나 봐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건 가족이었습니다. 마지막 통화가 될 줄 알았던 그 순간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한 통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못 살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근데 가족들한테 다 깨워서 신고 좀 해달라. 피부치를 간신히 다시 품에 안게 된 부모는 저 세상으로 떠난 딸의 친구를 생각하면 마음껏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친구들이 저희 집에 와서 재밌게 옷 입고 텔레토비 준비한 거 입고 그리고 즐겁게 갔다 와라 그러고 보냈었거든요. 저 친한 친구가 죽었어요. 네, 셋이 갔는데. 참사 현장에서 수거된 유실물은 1000여 점. 유실물 센터는 오는 6일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필요시 유가족과 다친 분들의 가족들에게 별도와 휴가와 휴직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남은 분들의 장례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다친 분들의 치료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오늘부터 시간당 10,0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행사에 안전관리 정부 합동점검을 시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응급 상황에 대응하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에서도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혹시 모를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방법을 익혔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교실에 인체를 본뜬 모형이 눕혀져 있습니다. 의식을 잃은 환자를 가정해 심폐소생술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의식이 있는지 어깨를 두드려 확인하고 일어나세요. 대답이 없으면 주변 사람을 지목해 119 신고를 부탁합니다.
호흡이 없다고 확인되면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깍지 낀 두 손의 손바닥을 가슴 정중앙에 놓고 5cm 깊이로 누릅니다. 체력 소모가 많아 땀까지 맺히지만 생명을 살리는 법을 배운다는 생각에 진지하게 임합니다.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 공공장소에서도 이런 일 발생률이 되게 많이 나는구나 이런 생각 들면서 좀 이런 일에 진지하게 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세 동기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배울 수 있게 돼서 좀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게 된 거니까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좀 더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이런 일이 있더라도 침착하게 잘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평소에도 좀 가지고 살아야겠다고. 그래도 오늘 배운 게 있으니까 주도적으로 나서가지고 한번 실천해보게 할 것 같습니다. 교사와 교직원은 의무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직접 실습하면서 학생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런 상황을 목격하게 되면 나부터 먼저 나서서 좀 이렇게 심폐소생술로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데 이바지해야겠다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면 다행이지만 모든 학교가 보조기기를 활용한 실습을 하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교육이 실습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경북 봉화광산에 고립된 노동자를 찾기 위한 구조 작업이 9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생존 신호를 확인하기 위해 투입된 천공기가 구조 예상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구조당국은 오늘 오전 5시와 7시쯤 지름 76mm 천공기 2대가 노동자들이 고립된 것으로 보이는 지하 170m 깊이의 갱도까지 시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구조당국은 내시경 장비로 갱도 내부를 살펴 노동자들의 생존 여부를 파악한 뒤 식수와 의료품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가 다음 주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 복구를 허용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에 글을 올려 트위터 규칙 위반으로 플랫폼에서 퇴출당한 사람은 명확한 절차가 마련될 때까지는 플랫폼 복귀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절차는 몇 주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트위터에서 혐오와 괴롭힘을 막고 선거 진실성 정책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민사회 지도자들과 얘기했다며 앞으로 퇴출 사용자의 계정 복구 문제를 다룰 콘텐츠관리위원회는 시민단체 대표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머스크의 말로 밀어서 적어도 중간선거 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 복구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은 기술 장벽이 높고 독과점 구조가 굳어져 있어서 우리나라가 안정적으로 장비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치포 동맹에 가입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은 일본, 미국, 네덜란드 기업이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수입 의존도는 78%에 달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짧은 시일 내에 반도체 장비의 국산화와 수입국 다변화를 이뤄내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인 치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병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물가 상승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초유의 4연속 자이언트 스텝으로 한미 간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짐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칠 피해가 우려됩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뒤 0.7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Today, the FOMC raised our policy interest rate by 75 basis points, and we continue to anticipate that ongoing increases will be appropriate.
미국 기준금리는 이제 3.75에서 4.0%로 올랐습니다. 한국의 기준금리 3%보다는 최대 1%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에도 물가 상승이 멈추지 않자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초유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큰 폭의 금리 인상은 이미 예견됐던 결과입니다.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2%나 상승하며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은 계속 필요하지만 언젠가는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말하며 다음 달에 그렇게 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It will become appropriate to slow the pace of increases as we approach the level of interest rates that will be sufficiently restrictive to bring inflation down to our 2% goal. 한미 간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경제적 피해도 우려됩니다. 달러 강세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고 원화 약세는 수입 물가 상승을 부추기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6차례 연속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한국과 인도 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개선 협상이 3년여 만에 서울에서 재개됩니다. 협상은 오늘부터 이틀간 개최됩니다.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은 지난 2010년 발효됐으며 2016년 6월 개선 협상이 개시돼 8차례 공식 협상이 이어졌으나 지난 2019년 코로나 등의 이유로 협상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한인도 간 교역 규모는 올해 9월까지 220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 동해안에 있는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한 베트남 관광객들이 최소 수십 명에서 최대 100명 이상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계속 종적을 감추고 있는데요. 양양과 베트남을 오가는 항공 노선이 새로 생긴 지 불과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강원 동해안에 있는 양양국제공항. 최근 이 공항을 통해 입국한 베트남인 1,600여 명 가운데 최소 수십 명, 최대 100명 넘게 종족을 감췄습니다. 양양공항을 모항으로 하는 항공사 플라이강원이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 노선을 신규 취항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정부가 정확한 이탈자 수를 공개하지 않는 가운데 관광객들이 잇따라 사라지자 일단 양양공항 베트남 노선 항공편은 모두 결항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우리 한국 양양공항으로 입국하는 자체가 이제 안 된 거예요. 한국 쪽 국내 전담 여행사하고 베트남 쪽에 전담 여행사에서 모객을 못 하는 거죠, 이제는. 그거는 이제 법무부에서 제재가 들어가서요. 예. 베트남 관광객들은 무비자 입국 제도를 이용해 양양공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양양공항 무비자 입국 제도는 지역 경제와 공항을 살리는 데 필요하다는 강원도 요청에 따라 지난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단체 관광객만 허용되는 제도인데 이들은 놀이공원이나 쇼핑몰에서 사라진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입국 당시부터 불법 체류가 목적이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현지 브로커들이 다 섭외가 들어옵니다. 저한테도 섭외가 들어왔었고, 양양공항에 저희도 지금 전세기를 띄우고 있으니까 금년 5월부터 연락이 뻔질나게 왔어요. 최근 강원 지역에서는 베트남인을 중심으로 하는 범죄나 신종 마약 거래가 늘어나는 상황.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양양공항을 통해 들어온 관광객 수나 명단을 전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국내와 베트남 현지에 있는 여행사를 상대로 관광객 모집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 사라진 사람들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 역시 불법 체류 전문 브로커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네, 주로 손모기를 매개로 전파되는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3년 만에 국내에서 보고됐습니다. 태국과 필리핀을 방문한 내국인 2명이 감염된 건데요. 특히 임신부에겐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니 동남아시아 여행객들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